제가 중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이곳저곳 들락거리기도 하고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고 했는데요. 중도는 현존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코칭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많이 이거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 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든 그게 교훈이 되든 경험이 되든 종교가 되든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그 각각을 다 인정하고 각각이 다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중도가 있으면은 그건 바른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만 되면은 거기에 뭐 갈등이 있을 것도 없고 대립이 있을 것도 없고 투쟁이 있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이 방법론을 팔정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중도 이코를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팔정도가 대부분 앞에 정자가 붙잖아요.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렇듯이 앞에 이 정자가 붙는데 이건 발을정이라기보다는 균형 잡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양극단에 쏠리지 않는 중도가 정의예요. 바르다라는 게 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를 이야기하는. 이제 중도는 이건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았던데 저는 이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중도를. 중은 핵심이고 본질이고 본성이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하고 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성된 모든 것은 본래 하나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기 그 이전은 형성의 이전은 그냥 하나예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인 상태에서 뭔가 조건에 의해서 형성돼 나왔잖아요. 이 형성돼 나왔던 것들도 본질적으로 보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남과 내가 뭐 짐승과 내가 어떤 물건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로 보면.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죽으면 뭐 지소화풍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이라는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무아인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건 남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이고 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도라는 거는 뭐냐? 도는 형성된 모든 것들은 각각이 특별하고 유일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또 석진호가 있고 또 다른 또 누군가가 있고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였지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돼 나온 후에는 그 형성된 각자로서는 유일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유일한 작용. 근데 이 각각의 작용은 또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니까. 그리고 질서 정연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취하려고 하고 누가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애고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미 형성된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질서 정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해서도 끊임없이 현존을 이야기하는데 현존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도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도를 다시 이제 합쳐봤습니다. 중도를 합쳐보면 이제 요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양변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뭔 거 같습니까? 양극단,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중간에 섞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라는 거죠. 그걸로 현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이 용어를 가져왔는데요. 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게. 행동하는 거, 그냥 거주하는 거,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말을 하는 거,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거, 어떤 동작을 하는 거, 고요하게 있는 거.
이 자체로 하나하나가 다 유일한 작용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질서정연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지금 내가 갈 때 맞나? 내가 지금 남아 있으면서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에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면서도 뭔가 놓고 온 거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하고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서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앉아 있으면서도 뭔가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누워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있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거 너무 말을 많이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중도로 현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로 현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존재로 있는 겁니다. 현존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중도를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상들, 여기서는 대상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 뭐 물건과 뭐 식물, 뭐 동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있는 존재 그 자체로 보면은 제각각이 고유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각각의 작용은 또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다라는 것을 통찰하라는 이야기예요. 깊이 들어가, 통찰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그 전체를 보면은 하나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라는 그 자체가 늘상 그런 거, 이렇게 하나임을 통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누구를 취하려고 하고 누가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고 갈등, 대립, 투쟁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각각의 한껏 제멋을 뽐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이것들은 꽃이라는 이름으로는 또 하나예요. 그죠? 그냥 꽃이라면 진달래꽃, 개나리꽃 나눌 거 없어요. 그냥 하나의 꽃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작용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둘이서 연결된 하나로서 한층 더 빛나고 있어요. 개나리와 이 진달래가. 이게 이제 중도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개나리와 진달래는 서로 다른 종류, 빛깔의 꽃, 식물로서 각각이지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개별이지만, 식물이나 꽃이라는 본질로서는 이미 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은 핵심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나리와 진달래라는 이런 분별을 내려놓으면 하나의 식물이고 꽃이다. 그래서 본질로서 하나이고 거기에는 갈등, 대립, 투쟁이 있을 수 없다. 평화가 있는 거죠. 고요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취하려 하거나 통제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중도로서 현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제 이해를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중도는 완전한 행복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왜 완전한이라는 말을 붙였냐 그러면 사실은 불완전한 행복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이 됐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은 무지하게 행복할 겁니다. 근데 그런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불완전하죠. 분명히 이게 행복은 행복인데 복권 당첨됐다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또 이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불완전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행복은 뭐냐? 중도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중도를 완전한 행복의 길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본래 하나임을 아는 것, 인정,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삶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도 마지막 10장에서 이제 세 가지 그 요소를 이야기할 때 받아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받아들임과 즐거움과 열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받아들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나와
밖에 있는 저 들고양이가 다르지만 들고양이는 들고양이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정 수용이 있을 때 갈등, 대립, 투쟁이 없다라는 거죠. 들고양이 저거 없애버려야 돼. 이런 에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는 늘상 현존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현존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 중도 현존. 그래서 이 현존이라는 말이 또 그 삶에서 떠오르게 보면 여기서도 끊임없이 현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현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가 불만스럽고 과거가 아쉽고 미래가 두렵고 그런 겁니다. 이게 늘상 지금 이 현존하는 그 자체, 여기에 어떤 에고도 없고 모두가 다 각자 다 수용하고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좋고 또 내일도 좋을 겁니다. 또 그다음에 끝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계속 현존이라는 건 지금이 현존인 것처럼 내일은 또 내일이 또 현존일 거잖아요. 중도는 늘상 현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현존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완전한 행복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 중도는 이건 이제 제가 한번 넣어보면 상식이고 자연의 이치겠다라는 겁니다. 상식이죠, 상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해할 수 있고 실현되고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중도를 그냥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붓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와서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와서 네가 해보고 봐라라는 겁니다. 그거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이해가 됩니다. 예, 몸에서 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게. 그래서 먹죠. 먹으면 실현이 돼요. 그래서 배고픈 게 사라지죠.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중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지 못하는 거는 이런 거죠.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하는데 욕심을 내요. 지금 아니면은 언제 또 먹으랴 싶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플러스에서 뭐가 오냐면 괴로움이 와요. 나중에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뭐 이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중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대로만 가면 이게 중도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에골리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마지막 이제 결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조금 더 보죠.